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문원 주인 교수님과 여러 내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재발 전략, 제목은 이후 당뇨병성 콩팥병 치료의 4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당뇨병, 신장병 치료 전략을 신전 템플 기둥으로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소재는 생활습관 개선, 지질, 혈당, 혈압관리고, 주요 기둥은 락스 억제제, SGLT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논스테로이달 mRNA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밀의학이라든지 디지털 헬스, 미생물, 정신사회적 건강, 항섬유화, 재생의학 같은 보조 전략이 치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형 당뇨병은 만성 콩팥병의 아주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콩팥병과 말기 콩팥병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당뇨병은 2020년 기준으로 유병자는 한 600만 명 이상, 말기 콩팥병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당뇨병이 거의 50% 가까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팩트시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역시 당뇨병이 말기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콩팥병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당, 지질, 비만 지질 이상 같은 경우는 대사 이상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구체 혈력약 변화, 보통 하이퍼필트레이션이나 소디움, 그다음 글루코스 지흡수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하고 결국 진행성 신장 섬유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 콩팥병의 스크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소변 알부민 배설량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만 좀 번거롭고, 단해성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셔 같은 경우는 간편해서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하고 3에서 6개월 내 2회 이상 비정상 시에 진단하게 됩니다. 다만 운동, 감염, 발열, 고혈압 등 상황에서는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병, 콩팥병 진단과 신장 전문의 협진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부민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추측성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하고, 이 경우에는 신장 전문의와 협진이 꼭 필요함을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의 선별과 진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형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 5년 후부터 매년 검사를 하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 시점부터 매년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셔와 그다음 EGFR로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 시에는 반복 확인 후에 지속적 이상이 있으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하고 근거 기반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EGFR가 알부민뇨에 따른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과 모니터링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GFR이 낮고 알부민뇨가 많을수록 보통 좌하에서 우상이 되겠죠. 색깔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 전문의 의료 필요성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미세 알부민뇨가 있는 경우에는 말기 콩팥병에 대한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사망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전통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콩팥병의 기본 치료는 혈압, 그다음 혈당 조절, 고지혈증, 그다음에 생활 패턴 변화가 있습니다. 약제로는 흔히 알려져 있던 라스 블로케이드, SGLT 억제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논스테로이달 mRNA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 관리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요법, 혈압, 혈당, 지질 조절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3에서 6개월마다 위험인자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학제 치료라든지 자가관리 교육이라든지 임상지침 조화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4년 KDIGO 만성 콩팥병 가이드라인이 플로 연구를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환자에 있어서 SGLT 이니비터를 1차 약제로 권고하고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라스 억제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우선 고려하고 당뇨 및 알부민뇨가 있는 경우에는
논스테로이달 mRNA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 이상과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위해서는 스타틴, 필요시에는 에제트마이브라는 PCK9 억제제 항혈소판 사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빈혈, CKD, MBD, 산증 등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고 위험 인자는 3에서 6개월마다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패턴 변화에 대해서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건강한 식사, 운동, 금연,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있게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의 비약물 치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이, 운동, 금연, 자연 건강식품이 있는데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 환자의 건강한 식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식이섬유, 곡류,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 가당 음료를 줄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타슘 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식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는 투석전 환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하루에 몸무게 kg당 0.8g, 혈액투소 복막통증 환자는 1에서 1.2g 정도 권장됩니다. 염분의 경우 소금은 하루 2g 미만으로 제한해서 혈압과 신장병, 콩팥병 진행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운동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당 최소 150분의 중중도 운동이 권장되고 좌식 생활을 피하고 근력 운동은 대사와 심폐 기능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종류에 대해 개별적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연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콩팥병, 만성 콩팥병 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 비만, 당뇨, 만성 콩팥병 환자는 체중 감소를 통해서 건강 결과가 개선되는 데 있고 특히 EGFR이 30 이상 되는 환자에서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퍼리피데미아 지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질 검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평가, 그 다음 이상 지질혈증 치료 확인, 신대처법 변경, 2차성 이상 지질혈증 감별에 활용됩니다. 투석정 당뇨병,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 단독요법 또는 스타틴과 에제트마이브 병용요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 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뇨병, 콩팥병 환자가 투석을 시작할 때는 새로 스타틴을 시작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목적을 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미 사용 중인 환자 같은 경우는 투석 시작을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만성 콩팥병 혈당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화 혈색소로 모니터링하고 보통 투석하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는 개별해서 6.5에서 8.0 미만 범위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 약제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기본으로 하고 메포민은 EGFR 45 미만에서는 감량, 30 미만 또는 투석할 경우에는 중단하라고 되어 있고 SGLT 억제제 같은 경우는 GFR 20 미만에서는 시작하지 않고 투석 중엔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우선 고려하고 필요시 다른 약제를 병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콩팥병 약물 치료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혈당이 당화 혈색소 9% 초과일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인슐린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1차 약제 메토민과 SGLT 억제제를 병용합니다. 추가 혈당 조절이 필요하면 GLP-1 아고니스트를 선호하고 필요시에는 DPP-4 억제제라든지 설포린 유야, 인슐린 등을 고려합니다. SGLT2 억제제와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는 콩팥과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정통적 치료 위에 최근에 앞에 말씀드렸던 당뇨병, 콩팥병에서 중요한 4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스 억제제의 경우에는 사구체 과계효과와 심장 재형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의 경우에는 단백뇨, 산화 스트레스 감소와 항섬유 효과가 있습니다. 피네롤론, 논스테로이달 mRNA의 경우에는 염증, 그 다음 섬유와 내피 기능 장애를 줄이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체중, 지질 이상,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에서는 보통 수입성 세동맥이 이렇게 확장되고 수출성 세동맥이 수축되어서 사고체압이 상승하고 단백뇨와 염증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ACE 이니비터나 ARB를 사용하게 되면
수출 세동맥이 이완되어서 압력이 낮아져서 사고체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 라스 억제제에 대한 사용 지침이 되겠습니다. 단백뇨가 있으면서 혈압이 정상이어도 라스 억제제를 고려할 수 있고 내약 가능한 최대 용량까지 서서히 증량합니다. 보통 투여를 시작하거나 증량한 이후에 2에서 4주 이내에 혈압이라든지 크레아티닌, 칼륨을 모니터링하고 실현 크레아티닌이 30% 이상 상승하지 않은 한 계속 치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GLT 억제제의 경우에는 근위선유관에서 소듐과 소듐 클로라이드와 포도당의 재흡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NaCl이 원위선유관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마쿨라 den자의 피드백이 활성화되어서 구심성 세동맥이 수축되게 되겠고 이래서 사고체 고혈압과 과혈가 감소되는 효과로 콩팥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GLT 연구와 관련된 다파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파플로진 같은 경우는 위약 대비 사고체 여과율을 5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말기 심부전이라든지 콩팥, 심혈관 사망의 복합 결과를 유의하게 줄여주었습니다. 엠파 연구의 경우에도 GFR 감소 정도가 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효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SGLT 억제제를 사용하면 초기에 일시적인 사고체 여과를 감소가 흔히 나타납니다. 대부분 가역적인 걸로 되어 있고 이러한 순간 떨어진 딥 형상 같은 경우는 이뇨제 사용 환자나 기저 EGFR이 낮은 경우에 더 흔하고 감소폭이 30% 이내라면 그냥 기존 약제를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염증 매개체를 억제하고 ROS 생성을 줄이고 세포 사멸 신호를 완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염증, 섬유화, 면역세포 침륜이 감소해서 콩팥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주요 작용 기전을 보여주겠습니다. 뇌에서는 식욕 억제, 신경 보호, 위에서는 배출 지연,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억제, 베타셀 보호를 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 증가, 또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 억제를 유도하고, 심장에서는 심장 보호 및 심박출력 증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GLP-1 리셉터 SGLT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린 2형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메포민과 SGLT 억제제를 사용해도 혈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장기작용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인슐린과 비슷한 혈당 강화 효과가 있으면서 저혈당 위험은 낮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 1회 투여는 둘라클로타이드, 하루 1회 투여하는 리라클로타이드, 주 1회 투여하는 세마클로타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미 그 당뇨가 있었던 그다음 콩팥 이식 환자에서도 GLP-1 사용했을 경우에 이식 콩팥의 소실이라든지 그다음 모탈리티를 줄이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SGLT 억제제와 GLP-1 아고니스트의 작용의 주요 효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GLP-1 SGLT 억제제 같은 경우는 사고체 여과율 보존, CKD, 심부전 예방에 강점이 있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 그다음 당화 혈색소 감소, 혈압 조절, 심혈관 사건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SGLT 억제제 같은 경우는 콩팥 심부전 보호 중심이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체중, 혈당, 심혈관 사건 예방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 관리에서 공고된 세 가지 핵심 치료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 억제제, SGLT 억제제, 그다음 비스테로이드 등 MRA가 중심인데요. 혈당, 혈압, 지질 조절, 금연, 영양관리, 규칙적 운동과 함께 시행해야 할 최적의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라스 억제제와 SGLT 억제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2형 당뇨병과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CKD 진행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레놀의 경우에는 non-steroidal MRA, 미네랄 코티코이드 수용체를 활성화를 차단해서 ROS,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발현을 억제해서 염증과 섬유화를 줄여서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KD 진행은 혈액학, 대사, 염증, 섬유화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나는데요. 기존 약제는 주로
앞에 두 축 혈액화학, 대사에 관련되는데 피네롤론 같은 경우는 염증과 섬유화를 직접 억제해서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 과학 활성화 같은 경우는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차단하면 콩팥과 심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피로락톤과 그 다음에 에피네론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구조로 선택성이 낮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넌스테로이드 mRNA 피네롤론 같은 경우는 비스테로이드 구조로 선택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성적 부작용과 중추신경계 침투가 없고 조직 분포가 균형 잡혀서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된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넌스테로이드 mRNA 적응증을 보시게 되면 2형 당뇨가 있으면서 사고초 예후율이 25초가 포타슘이 정상이고 알부민료가 있으면서 라스 억제제를 최대 형량 투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델로 DKD와 피가로 TKD 연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CKD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의된 콩팥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두 연구를 총합한 피델리티 연구 같은 경우는 분석을 보시게 되면 알부민료와 사고초계를 전보미에서 피네롤 효과를 확인해서 임상적 근거를 더욱 강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네롤론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콩팥병에서 여러가지 GFR 감소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 사망률을 줄이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콩팥 부종 위험을 20% 가까이, 심혈관 사건을 14% 이상 가까이 감소시켜서 콩팥 및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가로 DKD 같은 경우는 또 심혈관, 신장 보호 효과가 유효한 주로 심장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 환자에서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으로 넌스테로이드 mRNA를 투여했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포타슘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미미했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넌스테로이드 mRNA 피네롤론을 투여했을 경우에 위약 대군에 비해서 4개월째 유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시오 감소 효과가 거의 30배 이상 알부민료를 감소시킨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델리티 통합 분석을 보시게 되면 13,000명 이상 환자를 대상에 되었고 심혈관, 그 다음에 콩팥 관련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안정성의 핵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고칼륨도 생기긴 했지만 치료 중단은 겨우 한 1.7%, 혈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위험염이 있을 경우에는 포타슘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내약 성은 양호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시아인 하위 분석을 보시게 되면 심혈관 위험 효과가 있었고 특히 콩팥 위험을 상당히 아시아인에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고칼륨성 발생 비율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델리티 DKD 아시아인 하위 분석을 보시게 되면 신장 복합 결과도 쉽게 말해서 EGFR 감소 정도가 덜했고 유약 대비 유의한 기능 보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요약을 보시게 되면 고칼륨혈 중에는 치료 중단이나 입원 사례는 양군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급성 신손상 발생률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NEJM에 발표된 컨피던스 연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만성콩팥병과 제2형 당뇨병 가진 환자에 있어서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피네롤론 단독, 그 다음에 엠파글리클로진, 그 다음에 같이 사용한 그룹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병용요법을 했는 경우에 단독요법보다 소변 알부민 크레아틴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용 치료가 효과 있고 안전했다는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네롤론과 관련돼서 리얼월드 실제 상황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피네롤론 같은 경우는 만성콩팥병 2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미국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CKD 만성콩팥병 3단계 알부민류가 있는 환자에서 도미넌트하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피네롤론 같은 경우는 주로 컨비네이션에서 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스 블로케이드라든지 SLG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병합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용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대부분 10ml를 사용하고 그게 증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이퍼칼리미아 정도는 매우 낮았고요. 그다음 사용했을 경우에 4개월째 그 유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시오가 거의 40% 가까이 감소된 아주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피네롤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그 다음에 콩팥 보호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여줬고 실제로 고칼륨 혈중 발생도 적었고 리얼월드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또 실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고칼륨 발생률이 매우 낮았고 관련된 입원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고칼륨 혈중 관련돼서는 굉장히 안정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콩팥병에서 고칼륨 혈증이 5.5 초과일 때 관리 전략 첫 번째 엔세이드, 그다음 약제를 좀 가능하면 중단하고 식이성 칼륨 섭취를 좀 줄이도록, 약물 치료로는 이뇨제라든지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 수치를 좀 정상화하고 칼륨 교환제를 교환한다. 최후 수단으로는 라스블로케이드라든지 MRA를 감량 또는 중단하거나 하지만 이 중단할 경우에 환자의 심혈관 기염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단 시에 좀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포타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야채는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다음에 짧게 썰어서 2시간 담가 놓고 껍질과 줄기를 제하고 잎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네롤 사용 시에 고칼륨 혈중 줄이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칼륨식이 이뇨제, 바이카보네이트, 포타슘 바인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네롤 사용 시의 5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 시럼 포타슘이 5 미만일 때 시작하고 혈중 칼륨이 최대 5.5까지는 약제를 유지할 수 있고 EGFR이 25 초과일 때, 5 곱하기 5일 때 사용 가능하고 투석 필요성은 5분의 1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심부전으로 일어난 입원도 5분의 1 이상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이드라인 속에 non-steroid MRA 권고 요약을 보시게 되면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만성콩팥병 2형 당뇨 동반 환자에서 콩팥 기능 악화 및 그다음 심혈관계 질환 예방 목적으로 약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려면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고 대사적, 혈력학적, 염증성 경로가 병태 생리에서 중요합니다. 라스 활성화,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가 주된 기전이고 따라서 알부민료와 EGFR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의 전통적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과 혈당, 혈압 조절이 핵심입니다. 최근 치료의 4가지 주축이 강조되는데요. 라스 억제제, SL2 억제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피네롤은 같은 non-steroid MRA가 콩팥병의 진행과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콩팥병 치료 전략을 템플의 기둥으로 비유했는데요. 기본 토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 조절, 혈당 조절, 고지혈증 조절, 생활 패턴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도는 라스 억제제, SL2 억제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non-steroid MRA가 최근에 4가지 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네롤은 non-steroidal MRA 기량제로 염증과 섬유화를 줄이고 선택성이 매우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콩팥 기능 저하와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있고 다만 고칼륨 혈중 위험이 있어서 EGFR과 시럼 칼륨 수치에 따라 용량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SGL2 억제제와의 병용을 통해서 알부민료를 더 줄이고 그다음 콩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